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해서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요즘 뭐 중앙일보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많고 또 이 안보관계 수석한에서 보면은요. 이 진보파 인사들의 의견을 갖다가 대서특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 사회에서는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보다는 좀 소신이 좀 이 보수 쪽에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 여론조사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1년을 내다보는, 왜냐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면은 뭐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남국 이 파문이요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대선 때 이 김남국이가 뭘 냈느냐? 이 NFT를 기반으로 한 이 대선 자금 펀드 만들자. 예. 요렇게 해서 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말이죠. 이 NFT 테마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위믹스가 이제 이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이 테마 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NFT의 호재가 될 이런 이재명 대선 펀드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다. 지금 그래서 이 파장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말이죠. 또 다른 이해 충돌. 왜냐하면 그동안에 과세 유예했죠. 과세 유예 조치. 이거에 본인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선 펀드를 갖다가 이재명 대선 펀드 NFT에 기반한 이 대선 펀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코인들 가격이 전부 다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꼼수, 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 방탄 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본인이 출마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21대 총선 때 가졌던 총선 룰을 대폭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다음에 조국, 이러한 인간들이 말이죠. 전혀 어려움 없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천 룰을 확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비명들로부터 아주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비명과 진명 간의 또 하나의 싸움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은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대통령 직무평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기준 직무평가입니다. 자, 긍정 답변이 38.5, 부정 답변이 57.6.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긍정 답변이 좀 낮은 편이지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30대 중반 또는 초반 정도의 긍정 답변이 38.5까지 올라간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현안들,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발동을 걸고 있는 게 뭡니까? 한미일 이 관계를 개선시켜 가지고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있어요. 72.2%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1년 동안 국정 수행 중에서 뭘 제일 잘했느냐? 외교 분야를 잘했다. 이 평가가 4명 중에서 1명, 그게 23.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갤럽답지 않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된 건 아니냐. 이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분야, 1, 2, 3, 4, 5등까지만 얘기하면요. 1등은 외교 분야인데 23.9%, 2등이 노동 분야인데 13.1%, 3등이 12.1%의 부동산, 4번이 말이죠. 대북 외교입니다. 5등이 죄송합니다. 예.
5등 1, 2, 3, 4. 5등이 말이죠. 복지하고 경제가 동률입니다. 8.1%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잘한 분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잘하는 분야가 없다가 말이죠. 이게 특이한 건데 무려 40.1%나 돼요. 그리고 본인을 갖다가 진보 성향이라고 밝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요. 외교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이 이강윤 소장은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치중했던 게 남북관계 개선인데 이게 전부 사기 쇼에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 이게 일종의 즉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싶은 거, 이게 국민적 카타르시를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있었던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요. 제가 대통령이 됐지만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자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제는 탈바꿈했고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 장소를 통해서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해서 확장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이 설명을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관련해서는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6.7%, 그리고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21.7%, 그래서 긍정 답변이 38.5고요.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19.1이고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8.5, 그래서 부정 답변이 57입니다. 57.6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외교에서 이 노동 분야에서 1년간 아주 잘한 분야는 화물연대 파업의 엄단, 노조 세용 고용세습 근절, 그 다음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의 인사가 가장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별도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 동의한다. 40.2%.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동의하냐? 매우 동의한다가 40.2,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게 32. 그래서 72.2%가요.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 같으냐? 이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긍정 답변이 46.5고 부정 답변이 50.3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윤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향후의 지향성,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굉장히 크다.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층 30대의 82.1%, 70대는 82%인데요. 그래서 30대의 이 긍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20대도 77%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 이 텃밭인 호남에서조차도 말이죠. 이 지지 여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 여론이 57.8%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도 다수가 죄송합니다.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는데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긍정평가가 72.2인데 이만큼 이제 대통령의 외교력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TK에서는 79, 그 다음에 서울은 77.7, 그리고 호남에서조차도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57.8, 그리고 성향별로도요, 보수는 84.8, 중도도 무려 70.9, 진보도 60.7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에서도요, 30대가 82.12이 나와가지고 70대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20대도 77.7. 그래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요, 정치적인 성향,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연령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집무실을 갖다가 용산으로 이동한 거, 이거는 잘못했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62.7, 잘했다는 2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35.7에 민주당은 33.8입니다. 여기에서요, 지지 동향이 없다. 무당층이 23.8. 이 점은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각별히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요,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 이게 압도적으로 붙습니다. 57.2고요. 아니야,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야. 이거는 29.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요, 여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39.0, 그리고 야당이 돼서 견제를 좀 해야 돼.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5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흐름을 갖다가 이제 여론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개혁 과제 이 세 가지를 개혁하고 하겠다 그랬는데요. 어느 게 제일 강한 이 필요성이 있느냐? 노동개혁이 38.1, 그 다음에 연금개혁이 30.7, 교육개혁이 21.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대 개혁의 순서는 노동 1등, 연금 2등, 교육 순입니다. 그리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층이 무려 4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반적인 윤 대통령의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좀 해결해야 할 그 과제가 뭐냐, 이런 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1호 영업사원 달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1년간요, 윤 대통령의 순방거리가요, 10만 683km입니다. 지구 두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뉴욕 유엔 총회,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그 다음에 UAE, 그 다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일본 방문, 그 다음에 미국 방문. 예. 그리고요, 내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한 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교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뭐 정치적인 성향, 연령, 지역 무관하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영업사원 1호야.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자기,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정의하면서 열심히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과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외교를 잘했다는 것이 문재인이가 망가뜨려놨던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요거를 정상화시키면서 점수를 많이 딴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해결돼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돌출 발언들, 특히 외교 문제와 관해서요.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숙제 중에 하나로.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영업사원 1호다 해서 열심히 뛴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느냐. 668.5억 달러를 지난 1년간 말이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유치한 투자 금액이요. 668.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은요. 89조 743억 원. 아,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참 이거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조국이 출마할 수 있도록 지금 뭘 만들어놨느냐? 공천 룰을 만들어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일 날요, 22대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확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21대 총선할 때 공천 룰 중에서 하나를 싹 드러냈어요. 뭘 드러냈느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죄 판결을 1심에서만 받더라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게 지난 총선 때까지의 공천 룰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공천 룰에서는 그 부분을 싹 다 드러내놓고 뭔만 남겨놓고 있느냐. 예. 뭔만 만들어놓고 있느냐.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요 부분만 살려놨어요. 자, 그러면 21대 총선 때 공천 룰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뇌물, 성범죄와 같은 형사범 중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싹 다 드러낸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1심 총선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국 2심 지금 이 1심 총선전에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도 있죠. 빨리 진행되면. 예. 그런데 지금 하여튼 속도로 보면은요. 그 이 대법원까지 내년 총선 전에 나오리다. 이거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물 성범죄와 같은 형사문 중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여기에 조국과 이재명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싹 드러낸 거예요. 예. 그래서 중대한 비리가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요 내용만, 요 부분만 딱 살려놓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은 모두 다 언제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 대신에 그러면 뭘 집어넣느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1심 가지고는 안 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부적격 심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국하고 이재명이 대법원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약삭 빠르게 그 관련 내용을 갖다가 삭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공천 룰이 말이죠. 비명계의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셀프 구제 공천 룰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없어. 그리고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사유를 늘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도덕성 요구 기준은 높아졌어. 요렇게 친명 측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명 측에서는요, 공천룰에 관한 조항을 손본다는 얘기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이 관련 내용이 삭제될 줄은 몰랐다. 한 방 먹은 느낌이다. 이러한 지금 이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삭제된 조항은요, 유죄, 1심 유죄 판결만 받더라도 부적격에 붙여갖고, 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이 내용을 삭제한 것은 결국 이재명이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공천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친명계가 기소시 당직 정지를 주장했던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데 이어서 이제는 공천 룰까지 입맛에 맞게 바꾼 것 아니냐. 이러한 이 반발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요, 우선 대선 자금 이제 후원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원금을 그냥 후원금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FT 기술을 이용해서 이재명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이재명 펀드, 그러니까 디지털형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던 게 누구냐? 바로 김남국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위메드가 발행하는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나 아니면은 NFT로 발행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이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김남국이가 이러한 테마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NFT 업계 호재가 될 만한 대형 선거 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바로 이재명 대선 펀드예요. 예, 이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 김남국이가요, 작년에 대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2월 7일 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비용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요, 뭘 출시한다고 밝혔느냐? NFT를 기반으로 한 펀드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선 펀드를 만들겠다. 요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이재명 펀드는 기존의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새로운 선거 펀드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NFT를 활용해서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NFT 테마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요, 위믹스는 발표 전날 7,501원에 불과했는데 발표 당일날 7,750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8,135원으로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 NFT 테마 코인들도요,
3%에서 15%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유력 정치인의 즉 이재명 같은 이 후원금을 갖다가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거는 당연히 NFT 관련 코인의 어마어마한 호재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남구이가 군소 코인에 해당되는 위믹스에 굳이 투자한 배경을 두고서도 의혹이 굉장히 제기되고 왔는데 이 NFT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선 펀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이죠. 이 당시에 이재명과 그리고 김남구이가 한 발언들이 있어요. 예, 이 대선 펀드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작 2021년도 12월 20일 날이요. 유튜브인 지식백과에서 출연해가지고요. 이 플레이 투 원, 즉 돈 버는 게임, P2E죠. 돈 버는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이만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금지하면 세국 정책 펼치는 것이다. 꼴이다. 이렇게 지금 이 김남국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발언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등은 아직 낯선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작년 1월 10일 날 대선 선대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는요. 대표적인 P2E 코인이고 NFT 테마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남국이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년 2월 7일 날 이 NFT 기반의 이재명 이 펀드를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요.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선 한 달 전에 이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 출시력을 발표한 거 이거야말로 아주 명백한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정도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경남, 울산, 충남 6개 도시에요.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당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그래서 더불어봉투, 더불어범죄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사건은 민주당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런 이 플래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뿌리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